1947년 6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난 윤여정은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78세의 나이에 미나리 2020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 연계를 아는 최초의 한국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1974년부터 1987년까지 가수 조영남과 결혼해 낳은 아들 조얼의 어머니인 윤여정은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 재능, 자존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상과 인정 뒤에는 그녀의 인생이 깊은 슬픔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순간들로 가득 찬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윤여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그녀의 직장 생활, 성취를 향한 그녀의 추구, 그녀의 사랑과 결혼, 그녀의 재산, 그녀의 아들 조얼이 어머니의 슬픔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여성의 여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볼 것입니다. 윤여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조영남과의 파경으로 인한 배신감과 깊은 상처, 그리고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아들 조얼을 홀로 키워야 했던 어려움입니다. 1970년대 연예계에서 유명 가수 조영남과의 결혼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결혼 13년 만인 1987년에 이혼했고, 그녀는 결혼 실패의 원인이 여성이라고 비난하는 대중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2013년 힐링 캠프에 출연해 조영남이 미국으로 이사하면서 그녀는 어린 아들과 홀로 남게 되면서 화해할 수 없는 차이와 버림받은 느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깨진 사랑 때문에 외로운 밤에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후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그녀의 슬픔은 더욱 커졌습니다. 1971년작 불의 여인과 1972년작 곤충의 여인에 출연하며 명성을 얻은 여배우인 그녀는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배우 생활을 잠시 중단했지만,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작은 역할이나 광고 일을 맡아야 할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조얼에게 완전한 가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소문으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슬픔이 그녀를 강한 여성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항상 아들과 직장을 먼저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여정의 경력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공, 기억에 남는 실패, 그리고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든 노력으로 가득 찬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연기에 대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1966년 TBC의 TV 시리즈 미스터 공에서 역할을 맡으며 데뷔했고, 김기영 감독의 환여 1071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이 영화와 곤충 여인 1772 덕분에 그녀는 명성을 얻었고,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수많은 국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의 대담하고 사실적인 연기 스타일로 그녀는 199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윤여정의 가장 큰 성공은 2020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 가족에 대한 영화 미나리에서 순자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국제적인 영광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할리우드에서 연령과 인종 장벽을 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 역할로 BAFTA, SAG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나리에 출연하기 전 그녀는 한여 2010, 돈의 맛 2012,
바카스 여인 2066 등의 영화에서 강한 여성부터 사회적 소외자까지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자신의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TV에서 디어 마이 프렌즈 2016와 퀸스 엄브렐라 2022에 출연하여 강렬하면서도 인간적인 왕대비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파친코 2022와 봉준호 감독의 다가올 영화에서 역할을 맡으며 할리우드로 확장되었고 그녀는 글로벌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윤여정의 경력은 좌절 없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이혼 후의 기간이었는데 그녀는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거의 10년 동안 경력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녀가 복귀했을 때 그녀는 젊은 배우들과의 경쟁에 직면했고 주연을 맡기에는 그녀가 너무 늙었다는 인식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몇몇 TV 프로젝트, 1995년 단편 영화 등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해 그녀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0년대의 몇몇 주요 역할을 거절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전통적인 어머니나 할머니 역할에 갇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한때 후회스러운 감정을 느꼈지만 청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정의 경력적 노력은 그녀를 여러 번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영화계에 입문한 초기에 그녀는 여성은 완벽한 외모 없이는 영화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의 표준적인 미모를 갖추지 못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2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한 적도 있고 감독의 비판에 드레싱룸에서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녀를 울린 순간 중 하나는 2021년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돌비 극장 무대에 서서 그녀는 자신이 극복했던 모든 고난, 멸시받던 시절부터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까지를 회상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번은 바커스 여인을 촬영하던 중 그녀는 감동적인 장면에서 울었는데 그것은 역할 때문만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이 많은 여성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감동시킨 또 다른 시도는 2013년에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70세가 다 되어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낀 날도 있었지만 영어를 배우고 오디션에 참가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나리에서 순자 역으로 캐스팅되었을 때 모든 희생이 마침내 보상받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그녀가 자신의 기술에 헌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인정과 투쟁 이야기에 항상 감동하는 그녀의 예민한 마음도 보여줍니다. 윤여정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령과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지 않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여배우로 인정받고 싶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이 장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8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여전히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러한 결의를 증명합니다. 윤여정은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힘썼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인정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 중 한 명으로서 한국 문화를 세계 관객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고 회복력과 자존감을 기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젊은 배우, 특히 여성을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직설적인 인물로 불공정한 급여부터 여성 배우에 대한 압박까지 업계의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일합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증명합니다. 윤여정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장이다. 그녀는 1970년대 초반에 유명 싱어송라이터 조영남을 만났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연예계에서 젊은 스타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금세 꽃을 피웠고 1974년에 결혼하여 이듬해 아들 조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한때 재능 있는 여배우와 유망한 가수의 이미지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삶의 목표의 차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영남은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한국에 남아 연기를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존감을 지키고 아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1987년에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윤여정이 사랑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깨진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배신감과 상처입니다. 그녀는 조영남이 떠나고 조얼과 단둘이 남게 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행복한 가족을 꾸는 꿈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고 부모님의 이별로 인해 아들이 고통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영남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은 없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아들의 좋은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정했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일과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여정은 우정과 가족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녀는 이미숙, 김혜자 등 어려운 시기에